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오늘 하루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장이 너무 좋다가 갑자기 화, 수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릿님분들이 왠지 줬다가 뺏는 그런 기분 때문에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기금의 등장. 오늘 드디어 연기금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삼성전자 공매도. 이때까지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는 뭔가 바이오, 2차전지, 게임주 이런 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공매도가 갑자기 확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어난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난리난 대만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 불똥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와중에도 오늘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이겠죠. 그런 주식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장도 정말 꾸리꾸리한데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오늘 장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 코스피가 이틀 만에 무려 100포인트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비슷하게 개인분들이 거의 3조 원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매도 주체는 외국인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대 시장 합쳐서 거의 3조 원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도 1조, 오늘 또 1조 그렇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이 이틀 동안 현물,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을 합쳐서 7조 원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크게 매도를 하는데 과연 이게 단기적일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어제보다 더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어느 정도 되어서 한 3개 중에 한 2개 정도 내리고 1개는 올랐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왜 내 계좌에 5개 중에 한 4개가 내리지?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178, 하락 종목 무려 705,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304가 상승, 1057이 하락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이틀 연속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빠지는 정도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생각보다 소나기가 세게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니까 내일 하루도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다면 10%까지는 만들어 놓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들이 3조 원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이유는 금융투자가 어제는 1조 원 넘게 던졌지만 오늘은 2천억만 매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이 방어 차원에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958억 원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제일 처음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 우리는 이제 나스닥이랑 비슷하니까 오늘 장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장 처음에는 괜찮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 출발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1.3%로 거의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다우산업이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온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현재 미국 장이 번갈아가면서 좋지 않은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폭탄은 바로 이거였죠. 대만이 마이너스 4.2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최저가까지를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8%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8%를 맞는다? 그런 상태가 일어나면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잊고 살았던 작년 코로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그때는 장 시작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5%는 기본이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빨간색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버스, 곧버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금 현재 대만이 그 정도로 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 기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테크주가 휘청하고 있다. 지수 하방 추세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일 1.2% 하락한 데 이어 이날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을 확대하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세를 보인 점도 지수에 부담이 됐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9%가 급락하는 등 패닉셀이 몰렸다. 자, 기대이분들 TSMC 뭔지 아시죠? 파운드리 업계에서 세계 1위인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항상 비교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장중 마이너스 9%라니 갑자기 등골이 좀 싸늘해지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는 괜찮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기술주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수 낙폭이 더욱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수 하락이 추세적 흐름의 변화가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논쟁이 과열되면서 기술 및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몰리는 단기적 현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 혹은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한 10% 정도가 빠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라는 말은 참 애매하죠. 한 일주일이 단기일지 아니면은 한 달이 돼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 아닌가. 3개월 연속 빠지는 것도 아니고 1개월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기라는 거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최상단부터 한 10% 정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대만 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몇 개월만 지나면은 그때가 기회였어, 그리고 그 주가를 다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그 동안은 엄청난 지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냐? 이런 식으로 소나기가 올 때는 현금 비중 10%를 생명처럼 가지고 있자. 현금 비중도 하나의 종목이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79,8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8만전자가 깨졌습니다. 한때는 7만전자에서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위치는 121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일 또 이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그 이유가 뭔가?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에 오늘 또 3%, 어제도 3%에 해당하는 공매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3%에서는 공매도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하자면 공매도가 들어간다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 모두가 항상 8만전자는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 길이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 혹시?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소나기가 세게 내리고 있죠. 그리고 위치 자체도 간당간당하고 8만전자도 겨우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웬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자기 공매도가 이틀 연속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다뤄봤는데요. 하지만 저 기릿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삼성전자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기회였어 라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만원 초반대 삼성전자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반까지는 10만전자에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분들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형주를 보자면 현대차는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G화학은 하락의 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SKIT 오늘 또 마이너스 4.5%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한 1%인가요 2%인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냥 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제 영상을 보니까 많은 기니분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뭔가 팔기 아까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주식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은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익절은 옳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진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정리가 생각보다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1부, 2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뉴스도 정말 많으니까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빠이요!